네,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내일부터 소집됩니다. 내일은 방문지법 개정안과 EBS법이, 모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하루 쉬고 23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들 처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막판 절충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정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상임위별로 작년에 이제 정해졌던 예산을 잘 썼는지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노위, 과방위 이런 이제 전체회의에서 관련된 회의가 있었는데, 환노위는 아무래도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 간에 상당히 거센 공방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노란봉투법은 지금 상임위를 벗어나서 국회 이제 본회의에 지금 가 있어서 처리만 남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막판까지 재계 반발이 여전하고 경제 6단체에 이어서 또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죠, 암참에서도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 간담회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이제 처리를 시사를 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이 법안이 맞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판에 좀 절충 가능성이 있을까요? 별로 아마 절충 가능성 없을 겁니다. 예, 예. 노란봉투법이 아마 처음 발의된 게 2023년인가 그쯤일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했고,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여야 간에 이걸 놓고 주로 이제 환경노동위에서 공방을 했겠죠. 오랫동안 다루어왔던 문제고, 지금껏 상임위 통과했잖아요. 지금 본회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레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처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쯤. 하여튼 바로 처리한다는 건데, 대통령도 그 경제계 인사들 간담회인가 해서 어젠가요?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막판 절충이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그 논란을 거듭해온 문제고, 상임위도 다 통과됐고, 사실 그렇잖아요.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본회의에 가서는 법사위 거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가는데, 거기서 별로 고쳐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 상임위 의견대로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대통령이 그 경제계 인사들하고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다. 무슨 그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알기에는 민주주의 한다는 선진 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그 이름이 노란봉투법은 아니겠지만 노동법 이런 거 다 시행 거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재계의 경제계에 이제 다소간의 그런 이제 상당량의 반발은 있을 테지만, 오래된 이런 그 현안이고 해서 아마 거의 그대로 원한 대로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된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적 파워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워낙 내부 전선이. 그래서 아마 그대로 갈 것이다. 본회의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법안은 이제 원안대로 그냥 이제 처리가 되고, 이후에 이제 재개를 위한 어떤 법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법안은 통과가 되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 뉴스에서도 국회의장께서 산업계 의견을 경청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제 국제적인 스탠다드라고 하지만은 이 부분은 국제적인 스탠다드인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의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총은 딴 나라 선진국의 노총과 달리 굉장히 전투적인 귀족 노조입니다. 기본적인 틀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딴 나라에서는 노동 고용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아닌 그런 부분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다른 부분은 또 어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 뭐 미국과의 조선 협력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대중공업의 하청업계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되면 2,000개 하청업체에 노사 분기가 생기면 현대중공업이 단판을 안고 앉아서 노사협상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2,000개 네.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삼성중공업, 하나 전부 다 1,000개가 넘습니다. 예. 뭐 기아자동차마다도 뭐 500개, 600개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감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영상의 판단도 노사정의에 넣는다 하면은 지금 현대나 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그러나 그 투자마저도 노사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 투자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냐? 결국은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노사가 없는 하청업체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기존의 하청업체는 붕괴되는 틀 자체가 굉장히 묘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아까 뭐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뭐 경제 발전을 위한 뭐 무슨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경제 발전의 기본 주체는 기업입니다. 네. 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업을 무시하고 경제 발전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은 내 편의 목소리보다는 중간층, 다른 편의 목소리를 경청해야만이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사실 이 법은 지난번 문재인 행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네. 업계의 반발, 또 업계의 반응, 또 부작용도 고려해서 들어간 법이에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시 꺼내온 그런 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뭐 현재 여당의 행태로 본다면 통과시킬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를 해서 한 번쯤은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혹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은 좀 살펴야 될 부분 같고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고요. 현재까지 뭐 압도적인 주자가 없어서 결국은 결선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막판에 좀 변수로 꼽혔던 단일화도 사실상 이제 무산된 걸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표는 당장 뭐 일찍 그 당 대표가 결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직면하게 되고 또 특검 수사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의 이제 결선 후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과반 50% 이상을 득표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2일 전당대회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하고요. 22일 이제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과반이 넘지 않으면은 26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 다시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현재 뭐 많은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과반 후보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선에 누가 올라가느냐 뭐 찬탄판이 반탄판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전당대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핵심에는 또 전환길이라는 특정 제3자의 이름이 논란이 되면서 그가 전당대회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내일 지켜보겠지만은 별로 미래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밝아진다. 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어두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문학재 의원님은 어떻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찬탄, 반탄 가지고 지금 2대2로 지금 붙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제 어디 TV에 마지막 토론했습니까? 거기서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김 씨하고 장 씨는 탄핵 반대고,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안 씨하고 조 씨는 탄핵 찬성이고, 뭐 이렇게 논전을 벌인 모양인데, 이러니까 방금 안영환 의원이 얘기했듯이 국민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계엄 탄핵 이 강과 이 벽을 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이게 소멸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계속 이걸 가지고 탄핵이 옳았냐, 글렀냐, 뭐 계엄이 어쨌냐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면 그럼 앞으로 그게 뭐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거기서 계속 매여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러면 정말 미래 없고요. 전한길인가 하는 사람이 하고 그거 가지고 무슨 전당대회장에 대회장이 입장을 시키네 마네 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왜 또 전 같은 성 가진 목사는 조용한가 모르겠어요. 그 당 자유통일당인가 하는 네. 현수막은 길거리에 계속 붙이던데 난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 당에 이 국민의힘에 상당한 표심을 좌지우지하는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예. 여기서 이게 참 글러먹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금 안 의원 얘기한 대로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내 기사 보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때 윤석열 씨의 무슨 멘토라고 했던 신모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네. 외자 이름인데. 네.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 씨 감방이 2평도 안 되고 두 평밖에 안 되고 제대로 된 책상 하나도 없고 골판지 같은 거 놓고 거기다가 식판 놓고 밥 먹고 한다면서 안중근 의사하고 비유를 했더라고. 네. 어목하고 가혹했던 일제가 안중근 의사한테 주었던 여순 감옥이 이것보다도 훨씬 넓었다. 예. 윤석열은 이게 도대체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이런 발언들을 버젓이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주변을 지금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원 80% 일반 국민 20%입니까? 예. 그죠? 80대 20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당원 이 사람들이 이런 또는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상한, 무슨 영향을 받는 거로 보여요. 근데 계속 여기서 윤석열, 계엄, 탄핵,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이런 수준일 것 같으면은 예. 이 당은 정말 미래 없고 아마 둘로 갈라져야 될 것이다. 지금 예.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봉합이 되겠어요? 그러면 전망은 뻔한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어디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썼대요.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두 사람, 예. 여기가 아마 결선에 올라갈 것이다.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이 당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조금 그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과제들을?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풀어나가기 굉장히 힘들죠. 여기서 이 탄핵이라는 문제 가지고 이게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러고 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게 제대로 봉합이 될까요? 아하.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좀 넘어야 될 매우 쉽지 않다. 장모래는 지금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사회자가 혹시 내년에 올해인가 내년인가 같은 보궐선거에서 예.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공천 누구 줄 거냐 했더니 예. 전한길 주겠다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같이 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경축사 발언 논란 관련해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키는 내용의 인사 알박기 금지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기마다 이 문제는 사실 계속 논란이 되었던 건데 이른바 국정 발목 잡기 논란을 끝내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른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어 왔던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치권의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사알박기 하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때 전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명했던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다가 정은경 씨인가요? 환경부 장관이 예. 직권남용으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예. 공공기관장 59명을 임명을 합니다. 예. 임기 끝에 알박기 인사를 하고 나갔지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이 지났을 때 전체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임원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임기에 따라서 임명하는
임원들의 86%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사알박기 문제는 뭐 누가 누굴 탓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롬북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 임명이 되면은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딱 나옵니다. 그 프롬북에 포함되어 있는 자리들은 사표를 그냥 받아요. 그냥 사표를 냅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해서 새로 임명을 하고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프롬북 작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죠. 왜 하필 지금이냐. 그래서 이 법은 어찌됐든지 간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적이라면은 다음 정권 때 적용하는 게 맞지요. 공평성, 형평성을 염두에 둔다면 어찌됐든 이런 법이야말로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럼 차기 정권 누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법은 합의에 의해서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기로 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이건 뭐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현재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산하단체 뭐 기관장들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러면 임기를 2년 반으로 해서 2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로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좀 차기 정부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주셨는데 그런 의견에 뭐 전 크게 토달고 싶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정의 이제 정권이 바뀐다, 정권 교체가 된다 하는 건 국정의 커다란 방향성에서 국민들로부터 그러면 뭐 조금 좌쪽이라든지 조금 우쪽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게 이제 그 선택을 받아서 국정을 담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공공기관장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개 그런 그 국정 방향에 새로 집권한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정당이라든지 여기에 그 방향성에서 좀 맞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게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고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고쳐서 그렇게 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난 좋은 예라고 보네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근데 이게 서로 엇박자 무슨 난 독립기념관장 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김형석 씨요. 뭐 엉뚱한 발언을 자기 소신 발언인 것처럼 하면 그러면 정권에 사실 좀 부담되거든요. 이런 거는 볼성사납잖아요.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난 조금 전에 그 안영환 의원 얘기한 그 의견에 적극 찬동입니다. 적용 시점은 어떻게? 적용 시점 난 좋아요. 뭐 정권 바뀌고 나서도 좋고 그거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이게 누가 떡을 하나 더 차지하네 이거 가지고 하면 정말 볼성사나운 거 아니에요. 서로 합의 난 볼 수 있다고 봐요. 자,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 2번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차례 더 불러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국민의힘 압수수색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이제 추가로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수사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뭐 특검이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사 내용을 기사 보고 따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다른 것은 뭐 차치하고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방향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하는 게 맞지요. 사실 압수수색 검찰의 이른바 강제수사 아니겠습니까? 강제수사는 정당, 헌법기관, 그다음에 언론사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500만 당원들의 명부를 내놔라 이것도 맞지 않는 처사고요. 충분히 뭐 20여 명의 뭐 특정 교인들 명부는 충분히 협의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협의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검 뭐하고요? 압수수색이요, 국민의힘 압수수색. 그 뭐 협의하면 정치란 건 사실 못할 게 없어요. 그 합리적인 어떤 그 준거를 가지고 하면 여야가 머리 맞으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중요한 건요. 지금 이거 특검 수사요. 전 잘하고 있다고 봐요. 뭐냐면. 전에도 저 얘기를 했는데 이 검찰이 특검 오기 전에 검찰 수사가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엊그제 보도됐잖아요. 그 왜 저 건진 법사인가요? 무슨 무당인가? 이 사람 집에서 그 5만 원짜리 그 한국은행 띠지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 관봉권이라고 그러는가?
그 DG가 분실이 됐다는 거 아니야? 이게 검찰이 수사할 때거든. 특검 넘어오기 전에.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있고, 거기다가 한국은행 써 있고, 발행 일자 써 있고, 난 그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중요한 그 물증을 말이야,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검찰 수사 때. 꽤나 특검이 이런 거 샅샅이 좀 제대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 말이야,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말이죠. 자꾸 거짓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자기는 잘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일관하는 모양인데.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특검이 철저히 할 때는 해야죠. 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검. 잘하고 있다. 더 철저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